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8일 저녁 8시 28분입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좀 들리죠. 네, 제가 그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약간 상태가 나아져서 다시 강의를 올립니다. 좀 듣기 약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양해 말씀 드려봅니다. 이제 순서상 사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SQL문을 좀 직접 이제 배워보고 이제 이건 문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거 배웠으면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SQL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잔뜩 쌓여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들어있을 텐데 이 SQL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질의하기 위한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DB 속에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재 순서상 보면은 이제 어차피 순서대로 안 가고 있긴 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실습이라고 돼 있지만 그럼 이걸 좀 빼더라도 실습을 하려면 즉 SQL문을 좀 알려면 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또 일반적인 그 SQL 학습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또 이제 C++ 개발자라는 거죠. 네, 우리 수업이 이제 요게 이제 코딩이 C++ 문법을 이해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전제로 두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해결을 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좀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제가 내린 결정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확보함에 있어서 그 소위 학습용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학습이 이제 그 AI용 학습 데이터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학습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테이블의 형태가 제일 먼저 만나는 테이블의 형태가 거의 열의 아홉이 뭐냐면은 회원 테이블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가장 흔한 이유가 이제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출발하겠죠. 사용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의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보의 이용 주체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회원 정보를 우리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개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일반적인 형태로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는 그냥 오케이 생성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걸 생성하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 개발하면 되죠. 네, 개발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 데이터 준비해 보자 요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성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굳혔단 말이죠. 근데 거기 한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어졌어요. 성능을 논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싶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1억 건 이상 그리고 중복이 되게 할 거냐 말 거냐 등등등.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제가 왜 생성하는 구조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했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SQL 문법 배우는 거야. 이거 사실 SQL 문법이라고 하는 거 셀렉트문만 빼면 셀렉트도 아주 기초적인 형태로 쓰자면은 이거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할 게 없어요. 깊이 다룰 내용이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크게 별로 신경 쓸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저거는 그냥 간략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략히만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성능이라는 상태, 그러니까 이슈를 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대고 SQL문을 이용해서 뭐 정보를 넣고 빼고 조회하는 거야. 뭐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기에다가 또 데이터를 그냥 추가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추가. 그러면은 이걸 그냥 사용이다라고 하면 추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뭐 업데이트도 하고 할 텐데 무식하게 추가만 하는 사용자가 있다. 그럼 사용자가 1명, 2명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 즉 n명의 사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DB에 접근한다라는 가정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 대고 저는 이제 과부하를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성능을 논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선 테이블 하나 만든다고 치고 우리가 요 앞전에 이제 뭐 인코딩 얘기 잔뜩 배웠지 않습니까? 문자열과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건 정리를 했다 치고, 그럼 회원 테이블의 일반적 형태는 이제 이름 있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요거 간단하죠. 그냥 생성기 하나 만들면 돼요. 요거 사실 그냥 웹에서 쳐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이제 가져다가 비슷하게 흉내 내주면 될 것 같고요. 생년월일이야 이거는 뭐 랜덤하게 숫자 뽑으면 되니까 진짜 쉽습니다. 전화번호 마찬가지죠. 그리고 도메인 같은 경우도 뭐 정해진 주요 도메인에 문자열 생성만 좀 넣어주면, 근데 요 메일 주소에 쓸 수 있는 문자열은 뭐 약간 좀 임의 생성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또 이제 좀 단어를 좀 기술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한 건 뭐였냐면 이 주소였어요. 이 주소였는데 이 주소를 저는 이제 1억 건 정도가 필요한데 이 1억 건을 생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억 건을 생성함에 있어서 좀 그럴싸해 보이는 정말 주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행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체계상 이제 뭐 일단 시, 뭐 군, 뭐 이런 거 나누고 뭐 이제 도 단위로도 나누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분류가 있는데 이것에 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이제 그 가짜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대한민국의 시가 몇 개인지까지야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시에 뭐 어느 시 무슨 구까지 내려가 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동 나오고 어쩌고 뭐 또 아파트도 있고 뭣도 있고 이걸 제가 암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싸해 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렇게 한 거죠. 적절해 보이는 이름, 보편적 행정주소로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주소 데이터를 여기서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주소 데이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주소를 확보를 할 건데, 자, 저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생성해야 될 데이터 아무리 덤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해 보인다 말은 쉽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과부하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건데, 이 추가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제 더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들을 생성을 해내는 모듈이 이제 함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개발해보자,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DB에다가 이제 추가하는 부분을 넣을 텐데, MySQL하고 이제 별도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는 현재 계획은 이런 추가를 해주는 거를 별도의 PC로 분리를 할 거고, 얘네 둘 간에는 이제 L2 스위치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고민인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러니까 L2 인터페이스 L2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 전송 속도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1GBps 네트워크이죠. 이걸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 고성능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들이 보통 얼마에 물려 있냐면 텐지 인터페이스에 많이 물려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얘의 2차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2차 메모리 입출력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는 이것도 버거울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이제 SSD를 달아주고 테스트를 할 건데, 하드디스크는 너무 느려가지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일단 SSD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고속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10G로 나중에 바꾸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를 생성하는 거를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개로 늘려주면은 얘가 이제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나중에 이제 확장을 어떤 식으로든 해줌으로써 얘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점 찾고 확장해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까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책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MySQL 책 범위를 넘어가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즉 생성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DB에 추가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해가지고 이제 어떤 값을 도출해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하는 방식에도 이제 파티셔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이제 DB를 이제 스케일 아웃을 하는 방식이 있고 업을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쪽 단위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아예 지금 단계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소 데이터는 여기에서 확보하시면 되는데, 어떤 순서로 가시면 되냐면 공개하는 주소가 있어요. 요 이제 홈페이지는 뭐 나중에도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개하는 주소에 들어가셔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소 형태가 있을 텐데, 제가 아마 그 뭐 상세 주소 표시였나 아마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도로명 공개하는 주소에서 도로명 한글 주소로 들어가서 이제 주소 데이터베이스 부분 있죠. 그 중에 이제 2025년 2월자 요거에 이제 전체를 다운로드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용량이 꽤 큽니다. 100메가가 넘어갑니다. 거기 열어보면은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로명 코드 전체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걸 활용을 하잖아요. 열어보잖아요. 그럼 대략 한 40MB 가량 되는데 용량이 꽤 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형태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무슨 구 이제 무슨 로까지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동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또 활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이제 3일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좀 조합해서 뭘 해볼 수 있을 건지, 뭐 어쨌든 이 정보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아주 쉽게 이 정보를 활용하면은 그럴싸한 좀 실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미친 듯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생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작성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이게 형식이 뭐가 어떤 건지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 열어가지고 가이드 주소 DB 활용 방법 쪽에 보시면은 그 붙임 자료들이 있어요. 그 붙임 자료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뭔 의미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붙임일 전체 및 월 변동 이쪽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12바이트 뭐 정보가 있죠? 요게 이제 문자로 되어 있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명 코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명, 그 다음에 도로명 영문, 그 다음에 C가 나오고요. 그거의 영문,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 단위로 이제 그러니까 C 군구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저는 어쨌든 이제 실제 같은 이 가짜 데이터를 미친 듯이 생성해내는 대한민국 주소 생성기를 하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요걸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따로 오픈을 할게요. 따로 오픈을 할 건데 요거는 우리 채널의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걸 개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파싱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런 거 뭐 이제 C나 C++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이런 거 이제 끊어내는 코드 짜보고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귀찮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저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챗GPT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요걸 이렇게 붙여넣어 봤어요. 이렇게 붙여넣어 봤더니 얘가 이제 알아서 분석까지 이렇게 해줘요. 이 데이터는 주소 또는 행정구역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하면 이런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추론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 모르는지 막 물음표가 찍혀 나오고 이러는데, 저거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이렇게 각 정보가 파이프 기호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이걸 하나씩 끊어내주는 C++ 코드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바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로 하나 이제 제가 입력을 했었잖아요. 이걸 샘플로 입력을 했더니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할 거는 뭐냐면 이제 파일에서 이제 정보를 이제 계속해서 루프를 돌면서 읽어가지고 요 함수를 콜해주는 형태로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파트 이름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대략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야, 아파트 이름 대략 100개만 배열에 담아줘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담아줬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뭐 빌라 이름 같은 것도 좀 생성해줘 하면은 뭐 만들어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옵션을 좀 두고 생성을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주소를 생성해서 집어넣는 것과 동시에 그것으로 과부하를 일으킬 목적으로 향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코파일럿이 작동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이제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고 제가 이제 쓴 거죠. 이렇게 파이프 기호죠. 제가 이제 좀 말을 다르게 써볼게요. 파이프 기호 단위로 문자열을 잘라서 저장해 줘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탭키 누르면 이제 나오는 바로 코드가 나오죠.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챗GPT가 생성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의 코드가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만 잘 쓰면은 이제 코드가 이제 알아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뭐 파일을 로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코파일럿을 쓰면 뭐 얘가 도와주니까 제가 지금 현재 코파일럿을 쓰고 있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뭐 설정들이 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쓰면서 조금 보니까 이제 모델을 바꾸거나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AI를 이용한 뭐 생산성이랄까, 제가 보기에 이런 뭐 스트레스 주기 위한 뭐 더미 데이터 생성하는 이런 것 정도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잔뜩 만들어내는 게 훨씬 편리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끝날 것 같다. 예,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굳이 코파일럿 정기 구독하실 필요도 없고, 챗GPT 무료 사용자분이라 하더라도 딱 요 정도만 만들어서 코드를 만들어 달라 해도 뭐 굉장히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그 DB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 부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관련된 문자열이 있어요. MySQL 커넥터로 이제 어떤 DB에 이제 ODBC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싶은데 그 커넥션 문자를 생성해줘 그러면 상당히 잘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코드 작성하는 부분, 이 생성기 작성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스 이제 그 AI 서포트를 받아서 개발하는 장면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더미 데이터라 하더라도 조금 그럴싸해 보이게 만들고 이걸 나중에 과부하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배워서 활용해 보고 거기에까지 써먹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늦은 시간이죠. 이제 곧 9시가 되겠네요. 제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제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사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